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27일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 기업체 대표로부터 최소 2차례 이상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반박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어떤 내용의 의혹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입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또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반박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가세연이 제기한 성상납 의혹,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업체인데, 이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 기업으로 꼽혔던 정보통신기술 업체입니다. 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의 대표가 김성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의 큰 줄기는 이 아이카이스트의 대표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준석 위원에게 2차례 이상 성상납을 했다,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큰 줄기입니다.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사진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도 나오는데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즉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최종 징역 9년 그리고 벌금 31억 원의 그 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가세연이 한 것인데, 그 근거로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세연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서 이 김성진 대표의 사기와 관련된 재판 기록 일체, 그리고 그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수사 기록, 약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저런 아주 1000페이지 가까이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 기록상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언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폭로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는 피의자 진술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가세연에 따르면 저 방대한 수사 기록 중에 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 진술이 나옵니다. 이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위원에게 성상납을 하는데 중간에 한 팀처럼 움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전 지역에서 아주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한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김성진 대표가 이 유흥업소 오너인 이 김모 씨를 이용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형 유흥업소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성접대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인 일을 다 처리했는데, 이 김모 씨가 결국에는 이 김 대표의 정치권 로비에 자신은 이용당했다,
우리도 김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그 내용 중에 자, 그 성접대 명단에 이준석 위원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가세연은 방송을 한 것입니다. 자, 어제 가세연은 대전지검의 수사 기록에서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접대 내역을 저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두 건이 등장하는데 2013년 8월 15일 그리고 2013년 8월 23일 두 건의 접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위의 것은 성접대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건데 자, 내용 보시면 의전 담당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이용을 당해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흥업소 오너입니다. 자, 이 김모 씨가 의전 담당을 맡아서 이런 실무적인 접대를 다 맡아서 했다라는 것이죠. 액수를 보니까 130만 원, 두 번째 것은 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역을 보면 숙소 및 접대라고 되어 있고 가로치고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비고란에 리베라 호텔 룸살롱 그리고 가로치고 성접대 자, 이런 식으로 수사 기록상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가세연은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900만 원 건은 당시 이준석 위원이 대표로 있던 봉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자선단체인 것 같은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에다가 9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이고 비고란에 보면 그 선물이 화장품 세트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세연은 2013년 7월에도 성접대가 한 번 더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 기록상에 성접대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13년 7월에도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를 저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8월 15일 건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죠. 그래서 총 2차례의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세연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건 다 장소는 대전 유성에 있는 주피터였다. 아까는 그 리베라 호텔 룸살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주피터가 리베라 호텔 안에 있는 룸살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성접대 의혹은 아직은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진술을 했는데 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까지 했느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나왔다라고 해서 저 성접대가 사실이다라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접대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가세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성접대를 한 목적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 사업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그 메신저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자, 어제 가세연은 이게 메신저인지 카톡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화 내용을 저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저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의전 담당 김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잠시 보시면 우리의 정권이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부명예 권력을 분명 가지게 될 겁니다. 8월 15일 이준석 위원께서 대전에서 1박 예정입니다. 식구분들께서 여러 숙소를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핵심인데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준석 위원은 식구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요즘 대전 자주 오고 싶어하는 중입니다. VIP 대통령도 끌고 내려오게끔 하는 일은 타이밍의 문제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성진 대표의 접대의 목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 아이카이스트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가세현은 주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2013년 12월 2일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업체를 방문합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아이카이스트 창조교육 시스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이 업체를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세현 측은 수사 기록 외에도 여러 제보받은 내용 그리고 녹취 자료가 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라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이 성접대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수사 기록이 공개된 그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 이게 사실인지 아직은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추가적인 공개 내용을 좀 지켜봐야 이 사건이 확실하게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대형 악재가 터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